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쿠팡 아르바이트, 특히 그 쿠팡 플렉스랑 물류센터 근무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, 또 직접 해보신 분들 후기, 이런 자료들을 모아봤는데요. 광고에서 보이는 거랑 실제 경험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쿠팡 업무가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기억되기도 하잖아요. 그 양면성이 되게 뚜렷해요.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. 네, 자, 그럼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쿠팡 알바에 지원할까요? 자료들 쭉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거 같아요. 접근성. 맞아요. 접근성. 네, 그 쿠펀치 앱 있잖아요. 그걸로 그냥 쉽게 신청하고 뭐 특별한 경력 없어도 되고 원하는 날짜에 그냥 일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. 물론 뭐 항상 배정되는 건 아니지만요. 그렇죠. 그게 크죠. 그리고 1급. 다음 날 바로 딱 들어온다는 거. 이것도 엄청 큰 것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당장 좀 급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본업 외에 추가 수입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. 뭐 투잡 쪽이라고 하죠.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괜찮죠. 또 셔틀버스나 식사 제공, 뭐 자판기 싸고 이런 소소한 혜택들도 있긴 하네요. 네. 흥미로운 게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쿠팡 치료라고 부르더라고요. 쿠팡 치료요? 그건 뭐죠? 약간 그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하면서 좀 정신적인 무기력감 이런 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돈이 딱 들어오니까 그 즉각적인 보상으로 자기 효능감 같은 걸 얻는다는 거죠. 몸은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뭔가 해냈다. 이런 느낌? 네, 그렇죠. 특히 뭐 정신 노동에 지친 현대인들한테는 의외로 좀 해방감을 줄 수도 있다.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장점단 있는 건 아니겠죠?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. 그렇죠. 현실적인 어려움들. 왜 자료들 보면 힘들다는 목소리가 진짜 많아요. 특히 쿠팡플렉스. 이거 자기 차로 배송하는 거잖아요. 네네. 이게 배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녁 시간을 그냥 통으로 비워둬야 한다.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크대요. 그리고 막상 배정받아도 그 캠프라는 데서 물건 받으려고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데 그 시간은 돈도 안 쳐주고. 대기 시간 문제 심각하죠. 네.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고요. 배송 물량도 생각보다 적고 단가는 예전보다 훨씬 낮아져서 기름값 빼면 뭐 남는 게 거의 없다. 이런 한탄도 있고요. 어떤 후기 보니까 땀의 농도가 참 옅네요.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. 참 기억에 남아요. 땀의 농도와였다. 비유가 참 와닿네요. 물류센터도 뭐 상황은 비슷하게 묘사돼요. 물류센터는 어떻대요? 거기는 뭐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, 그 앞에서 일하는 높은 업무 강도, 그리고 관리자들의 압박, 실적 압박 같은 거요. 또 연대 책임 부담도 크다고 하고요. 연대 책임이요? 그건 뭐예요?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실수를 하거나 목표치를 못 채우면 나한테도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압박감, 그리고 휴식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많고요. 소분지옥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. 수분지옥. 듣기만 해도 힘든데요. 네, 그만큼 힘든 공정이 있다는 거겠죠. 그리고 일부 계약직 사원들의 뭐 텃세나 반말 같은 거, 그런 관계 스트레스 얘기도 빠지지 않고요. 그리고 4대 보험 문제.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적용되는데 그 공제되는 금액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월급 받고 당황했다.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. 정말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네요. 자료들 보면 진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코로나19 때문에 일거리 끊긴 행사 사회자분이 새벽 배송 나서는 이야기. 네. 이현수 씨 사례 말씀이시죠? 네. 그리고 월급 줄어서 투잡으로 물류센터 뛰는 직장인분도 계셨고, 여행 경비 벌려고 20일 연속 야간 근무를 했다는 대학생분. 김혜랑 씨였죠. 그 후기는 진짜 좀 절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게 단순 용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여성분들이나 좀 나이 드신 중장년층도 많이 하시고,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요. 그렇죠. 그래서 한 자료 제목처럼 욕하며 다시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.
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발적 선택이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. 그렇네요. 아, 그리고 재택근무하는 고객센터 이야기도 있었죠. 네, 그것도 있었어요. 재택이니까 편할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감정노동 강도, 또 낮은 급여, 그래서 이직률도 높다. 이런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고요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뭘까요? 쿠팡 알바. 분명히 접근성 좋고 빨리 돈 받을 수 있고 이런 편리한 점은 확실히 있어요. 네, 그건 분명하죠. 꿀알바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힘겨운 노동 현장인 셈이에요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단지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당일 배송 시스템 뒤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땀과 또 고충이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. 이런 플랫폼 노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. 이게 과연 우리 사회의 일자리 안정성이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의미를 던지게 될까? 이 질문은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한번 남겨두고 싶습니다.